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민과 함께 하자라는 모토로 도정 곳곳을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찐담 주인공,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인데요.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6년도에 목포 시의회에 들어가서 8년 동안 목포 시의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들어와서 제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했었고요. 네, 후반기에는 운영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대에 들어와가지고는 부의장을 맡고 있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발이 남다르더라고요. 운동화를 신고 다니세요? 제가 2014년도부터 운동화를 신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도의원 출마를 한번 해하고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내 뒤를 돌아보니까 내 나름대로 아주 겸손하게 활동을 했다고 생각했으나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자세를 좀 고쳐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운동화를 신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구두가 없네요. 그러세요? 진짜 이 운동화 하나로도 이분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동력을 가지고 돌아다니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음가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가짐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에 이 진정한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과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이제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그런 자치분권이 일어나야 되고 앞으로 또 재정 문제도 재정분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겠지만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보면은 아주 미흡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언론을 통해서 기고를 통해서 또 여론 조성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11대 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했었어요. 네. 이제 당시에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안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부족했죠. 특히나 이제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이 상당히 빠졌어요. 지방자치법에가. 그래서 그런 주민자치법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법들을 좀 다시 개정이 또 필요하고 앞으로 또 지방의회법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됐었지만은 네. 사실 인사권 독립이 좀 반쪽짜리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의회 조직 구성권이라든가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이 필요했을 때 집행부를 통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승인이 되면 인력을 더 충원할 수가 있고 네. 또한 우리 의회에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권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인건비를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문제점들이 많다고 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회에 계류 중에는 그런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어서 자치분권 일원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우리 전남도의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 있는 광역의원들, 지방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 부의장님께서도 공무원 신분이시잖아요. 도민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공무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좀 체감할 만한 어떤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공직자들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관공서의 문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또 그렇게만 생각으로 자꾸 공무원들에게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라고 자꾸 요구를 했는데 네. 그 와중에 또 민원 처리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들은 상당히 고충들이 많았더라고요. 네. 요즘 SNS라든가 전화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걸 어디 가서 보상 받을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이 민원인들도 좀 생각의 의식을 좀 높여줬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청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었는데, 네. 사실 우리 전남도의 인사가 투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투명하지 않았던 게 우리 전남도의 인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인사부에서 그걸 오픈해 주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 위치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또 승진을 할 수 있는 건지를 예측을 못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에 요구한 게 예측 가능한 인사를 좀 했으면 쓰겠다라는 걸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인사 후에도 그 고충이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한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난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이익을 주지? 나를 왜 이렇게 한직으로 보내지라는 그런 의문심이 많이 들었었지만, 이번에 이제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인사 후에 불이익이나 한직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직원들에 대한 고충을 좀 들어줘라. 그래서 다음 인사 때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인사에 대해서 사실 그 라인을 탄다라는 말은 저는 많이 네네.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내가 납득할 만한 어떤 그런 체계가 생긴다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좀 좋겠다라는. 그래서 예측 가능하면은 네. 그런 불만들이 다 없어지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지방대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방대학의 위기라는 말은 사실 심심찮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서울이라는 단어가 메리트가 있듯이 저 역시도 사실 거기에서 좀 자유롭지는 못했었던 것 네네, 같은데요. 그렇죠.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방대학이 왜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지방 대학이 살아야 또 지역 경제 또한 산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요즘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대학 위기가 오는 만큼 지역 경제에 또한 그런 침체되기 있는 것이 따라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 대학들이 좀 살아야만이 또 지역 경제도 산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또 사람 인구도 줄어든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인구 소멸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대학을 좀 살려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 도립대학에 좀 지적을 하는 것들도 우리 전남에 맞는 학과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중요하죠. 그래서 전남에서 배워서 전남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경제, 우리 전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또 시키고 또 일자리 창출도 만들고 이런 역할을 우리 도립대학이 했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 전남 도립대 같은 경우도 내 살을 깎는 그런 아픔으로 좀 이렇게 다시 재정비를 좀 했으겠다라는 그런 준비를 하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지방대학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고, 또 이제 의과대학 문제가 상당히 우리 전라남도의 수건 사업인데, 네. 의과대학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의과가 부속병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정 치료하는 그런 비용들이 우리 전남에서만 한 의료비만 해가지고 다른 경제적 그 효과를 빼고라도 의료비만 해도 1년에 1조 5천억 정도가 유출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본다 하면은 의과대학 하나 업무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구 감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역에 정착하는 분들이 그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또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지방 대학들이 좀 더 살아날 수 있게끔 대학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네. 우리 이 관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줘서 지방대학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요, 도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하루하루 우리 도민들과 같이 함께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껏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시기에 힘내주시고, 저희들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의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저는 그 지방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지역에서 보존해야 될 것들, 꼭 갖추고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고민거리가 많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생각거리를 던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